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의 추억팔이 팟캐스트 77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추억의 사교육과 소년 소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사카렌입니다. 네, 항상 이 멤버죠. 아니, 게스트 여기 안 들어오나요? 아니, 게스트를 딱히 뭐 무집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안 했는데 지난번에 그 되게 프로그램 얘기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뭔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시면 되는데 강하게 어필하세요. 나 올 수 있다. 와서 얘기하겠다.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라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네. 네. 오시면 쇼 씨가 자기 마이크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팟빵 리뷰만 읽고 넘겨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해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 읽고 나가도록 오호. 하겠습니다. 어디야? 둘리아 마이콜님께서 마이콜 목소리, 짱구 아빠 목소리, 빨간 머리에는 길버트 목소리가 성우 오세홍님이라는군요. 아. 이미 고인이 되셨대요. 어쩐지 몇 년 전부터 짱구 아빠 목소리가 다른 성우더라고요. 맞아요. 짱구도. 네. 그리고 다음번 주제는 미술 시간, 음악 시간, 체육 시간으로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고 있네요. 네. 그 미술 체육 시간을 잘하기 위해서 음악 시간을 잘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다녔다는 네. 무푼.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KBS 국산 애니편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KBS2, MBC, SBS 애니편도 정말 기대됩니다. KBS2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본 애니를 남자편, 여자편으로 나눠서 남자편은 다간, 선가드, 골드런 등 로봇물과 꾸러비 수비대를 하고 여자편에 세일러문 네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일요일 아침 아이들의 기상 알람 디즈니 만화동산으로 3부작 마무리하면 완벽하겠네요. MBC는 편수는 적은데 톰과 제리나 보거스는 내 친구처럼 제가 보거스. 가장 좋아하는 미제 애니가 많아 또 재밌을 것 같고요. 미제. 만화왕국 SBS는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서 전자로 홍콩 영화 출판처럼 사망유의 타이틀을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슬램덩크 하나 갖고도 3부작을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정말 애니메이션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제 최애는 좋게 보면 슬랩스틱, 나쁘게 보면 가학적인 몸개그로 가득 찬 미국 만화들이었습니다. 특히 주인공도 멍청한데 악당들은 더 멍청해서 항상 병림픽이 벌어지는 작품들이 많았죠. 톰과 제리, 루니툰, 가제트 영사, 보거스는 내 친구, 바람돌이 소닉, 핑크 팬더가 이런 부류의 작품인데 그렇죠. 특히 그치. 보거스에 나오는 생쥐대장과 두더지 병장, 먼지 귀신들이 멍청한 주인공보다 더 멍청한 악당의 상징이었죠. 린님이 얘기하신 MBC에서 했던 쌍둥이 자매가 무슨 손가락? 새끼 새끼손가락 손가락 거는 이게 마주거면. 금지어구나 참. 만화 제목은 요술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몬타나 존스의 명대사는 악당 제로경 일당이 주인공에게 당하면 반드시 나왔던 제로경과 병사의 대화죠. 박사 실패의 원인을 말해보실까? 시간과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박사, 실패의 원인을 말해보실까? 이러면 이제, 시간과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그 다음은 변명은 뭐 이런. 죄악이란 네, 걸 변명은 죄악이라는 걸 알고 있나? 라고 하면서 하늘로 도망갑니다. 맞아,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건 네. 보거스는 내 친구 중간중간에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 보거스. 보거스. 너무 그러면서 좋아한다.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키치하게 약간 노란 맞아. 거기에 원으로 이렇게 펴지면서 클레이 애니메이션들이 막 이렇게 뭐 춤춰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보거스가 이렇게 특히 침대에서 자고 있다 일어나고 막 이런 장면 나왔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던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그 변신소녀와 소년소녀. 좋지. 변신소녀 아닙니다. 마법소녀입니다. 소녀가 두 번 들어가네요. 변신소녀와 소년소녀. 찌요. 예. 아무튼 그거를 언젠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러면 이제 뭐 로봇과 소년소녀, 변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죠. 계속 예. 세분화가 되는 거죠. 네, 한도 네. 끝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Yep. 마지막으로 두치와 뿌꾸가 안 나와서 살짝 아쉬웠어요. 주인공 마두치가 키가 작아서 주제가에 키는 작지만 깊은 생각 큰 꿈이 있어. 키는 작지만 깊은 생각, 큰 꿈이 있어. 푸꾸. 마치 그거네요. 그 GD 랩 중에서 내 키는 작지만 내 여친은 키 커 같은 그런 거죠. 키커 미즈하라 키커. 그래서 헤어진 거야, 안 헤어진 거야? 나도 어디서 헤어지진 사귀지 않았기 않아. 때문에 헤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사귀진 않아. 언니 왜 신났어? 흥이 넘치는구만 오늘 아주. 아니 얼마 전에 경리단길에 갔더니 GD 하트브레이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진짜 타임슬립했나? 언제적 노래야?
그래, 야. 그 동네 좀 그래. 네. 아, 나는 저기 뭐지? 그 종로 더 넘어가면은 이렇게 북촌 하원호마을 쪽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헤이 거기 그치 자기 웬만하면 나그 90년대 온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어. 그거는 할만해요. 요즘에 너무 리메이크가 많이 되고 있어. 근데 하트브레이커는 좀 아니다. 딱 그 제키 노래 나오고 이런 거 되게 네, 요즘에 다시 리메이크 이상한 게 되고 있어서. 아니죠.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큐라, 몬스, 미라, 리노가 맞아, 맞아. 이청룡이 닮았다고 하는 악당 마빈 박사의 꿰매 넘어가 해골 모양 호리병에 999년 동안 갇혀있다가 두치에 의해 풀려나고 인간이 되기 위해 모험을 펼치는 내용이었죠. 꼬비꼬비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작품이라 제가 거의 처음으로 본방을 본 기억이 있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여튼 네 분 모두 4부작 녹음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많은 추억팔이 기대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두치와 뿌꾸.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뿌꾸빠. 뿌꾸빠. 알겠습니다. 오빠 진짜 어떻게 할 줄 네. 모르는 얼굴이야. 받아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르니까. 네. 계속 읽겠습니다. 제시켜 알바 유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끼어들고 싶어지면서 맞아 하면서 혼자 웃곤 합니다. 항상 옛날 추억을 생각하게 하며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20소소 화이팅 아랍이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네. 후원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팥이 아니고 후원금. 이 소중한 네. 후원금은? 한 푼, 두 푼. 네. 감사합니다. 늪은 세푼 네푼. 나 진짜 미치겠어. 오늘 좀 되게 좀 네. 괜찮네요. 좀. 언니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 네, 완전 모터 켜졌어, 좋네요. 모터 켜졌어. 알겠습니다. 텔레좀비님께서 의정부에 있던 극장 3곳이 의정부 극장, 중앙극장, 국도극장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의정부 극장은 상영관 3개짜리 나름 경기 북부에 흔치 않은 대형 극장이었지요. 1관이 가장 크고 지하에 2, 3관이 있던 구조였습니다. 맞아. 시설은 좀 좋았겠지만 그래도 나름 개봉관이고 가까워서 자주 찾던 곳이네요. 나중에 태흥시네마가 오픈하면서 TH9. 예. 상영관을 5개로 늘리고 했었는데 결국은 자본에 밀린 건지. 그래서 의정부 CGV가 됐죠. 네. 국도는 상영관 2개짜리였고 여기에 대한 기억은 정우성 주연 비트가 개봉했을 때 남들 다 비트 보러 가는데 저 혼자 쇼킹 아시아 보러 갔던 생각이 나네요. 쇼킹 아시아 쇼킹. 95년인가 아유, 6년도. 우리 동네 사람이네. 네. 그러면 이거 이 얘기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그 극장이 국민은행 건물에 같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거기가 버스 정류장이었고 그 옆에 만나분식이 있는. 만나보시. 그러니까 그 네. 동네 어르신 말씀으로 만날 것 구터미날. 같아. 네, 구터미널. 네. 터미널. 네. 계속 읽겠습니다. 중앙극장은 상영관 1개짜리였지만 그래도 3군데 중에선 그나마 시설이 좋았던 걸로 맞아. 기억합니다. 웬만한 개봉작들은 거의 의정부에서 볼 수 있었고 영화관 데이트라는 것도 의정부 극장이고 했는데 라고 유유.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극장에서. 95년에 비트가 19금이었으니까 그게 보실 연령대면 비트가 19금이었어요? 네. 내 친구들은 왜 청소년 관람 거 아니었어? 야 근데 거기 담배 피고 술 먹고 아, 그러네, 또. 비트 15세 관람 갔을 것 15세 같은데. 였을까? 제가 알기로도 19금인 줄. 하여튼 15세만 됐어도 이미 연세가, 예, 형님. 그렇죠. 네. 네. 뭐 저보다 조금 많은. 네. 정도. 그러니까 95년에 교복 정도는 입으셨던 분이지. 네. 그러니까요. 우린 그때 초딩이들이었잖아. 95년도에 당구장에서 싸우고 이랬겠죠. 네. 아 청불이에요. 비트. 청불이에요? 네. 어, 내가 그러면은- 내 친구 어떻게 봤지? 그러니까 내가 잘 보는 거죠. 뭐 그 시대 안 산 것처럼 그래. 근데 잘 보는 거지 뭐. 시나 롱키스 굿나잇도 실패했단 말이야. 그거는 롱키스여서 그래. 별것도 아닌 영화인데 그 영화. 나이트 롱키스에서 BT에 그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영화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할 때도 비트는 19금이었어. 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서양 것들을 해도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런 거 하면 안 아이고. 된다. 약간 그래. 양놈들은 그럴 수 있지만 폭성은 우리 15세인데.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비트가 지금 이 비트가 지금 검색도 안 돼. 검색도 안 돼. 영화 비트로 해야지 검색되지. 무슨 영화 비트. 야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때가 속 비트. 때가 속 비트 아니면 비트 주스. 그러니까 아. 비트 97년도 오픈이란 말이에요. 비트 피크. 오픈이래. 그만해. 와장창! 여튼 의정부의 극장에 3개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아, 의정부. 텔레좀비님께서 의정부 네. 아, 민님과 동양이라는 거. 네. 아니, 넌 동문회 가면 못 만나겠다. 얘. 사실, 아니요. 아마 이분, 제가 나온 중학교 라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 선배님이실 확률이 예. 높네요. 남든지 여든지 모르잖아. 뭐 남자지 여자였다면, 우리 학교 바로 앞 학교. 예. 아니야, 쇼킹 아시아 볼 정도면 남자입니다. 남자네. 네. 남자네. 남자네요.
알겠어요. 쇼킹 아이치아를 나중에 본 여자가 있을 수 있어서 리얼타임으로 본 그러니까. 여중 여고생은 흔치 않거든요. 이분이 이제 의정부역 1층 오락실과 이제 북부역이 있었던 시대를 알고 계신 분이죠. 거기서 예. 킹오파 이런 거 미시랑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까치 오락실 이런 거 이제 아실 분입니다. 너를 의자로 예. 때렸을지도 몰라. 저 새끼 조그만데 이렇게 잘해 약간 이렇게 민 씨한테 그랬을 수도 의자로 있어요. 많이 맞았었습니다. 예. 얍실하다고 쓰레빠로 맞은 적도 있고. 얍실. 확실하다고 잔발 같은 거 막 쓰고. 심지어 막 오락실 주인 아저씨 오락실 공사하는데 거기 가서 공사 도와주고. 한가족이네, 가족이네. 예, 아주 진짜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애야. 아무튼 빨리 넘어가. 아기보다 네, 더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에이오우님께서 저는 16살 중3으로 네 분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도 공감할 수 없지만 현재 중3이라고? 현재 중3인 것 같아요. 이걸 왜 들어? 공감할 수 없어도 응답하라 시리즈를 재밌게 보는 아. 것처럼 열심히 듣고 아,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아유, 응답하라죠, 그치. 응답하라. 네. 유일하게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영구와 땡칠이 5편을 봤던 기억입니다. 오. 비디오로 그랬겠지. 재밌었겠다. 영, 재밌다니까. 영화를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보다 보니 아빠가 더 이상 니네가 볼만한 게 없다고 그걸 다운받아 주셨어요. 다운. 네. 다운 받아주셨네. 비디오가 아니네. 네. 아니 비디오라니 제가 비디오가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네. AVI입니다. AVI, MKV입니다. MKV. 야, 저는 DVD 방도 지금 다 없어졌는데. 네. 저는 어린 마음에도 뭔가 허접해서 웃었고 7살이었던 저희 동생은 귀신이 나오는 편을 보고 무섭다고 울었어요. 크크크. 오히려 그 저화질에서 주는 그 공포란 게 더 공포감이 있죠. 예, 있죠. 맞습니다. 여곡성이 왜 네.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 공포 게임에서도 자주 쓰이는 기법이에요. 일부러 화질을 낮춘다. 예, 텍스처의 화질을 낮춰서 더 무섭거나 하는 효과가 있죠. 확실히 그래서 실체를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 그래서 서든어택이 그런 건가요? 서든어택은 안개? 저는 훌륭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알겠어요. 뭐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항상 재밌는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이라고. 아가도 꾸준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같이 크고 있어요. 같이 크고 있습니다. 중3이라. 네. 전 다 컸는데. 오늘 중3 때 얘기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어쩌면은 뭐 지금 중3과 네, 어떤 예전 비교가 저희 되는지. 중3과 뭐 비교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3 때 1999년 누구나 세상 멸망한다고. 나 2002년도. 예. 누구나 중3이었다는 공부할 거죠. 필요 없다고. 다니엘루님께서 네. 더넥에서 웨딩 피치 댓글 달았던 사람 저였습니다. 그 토끼띠 친구. 그 외국에 살고 계시는. 네. 네, 저희가 토끼띠예요. 저는 KBS1 일요일 오후 만화 중에서 둘리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치. 비디오도 가지고 있고 20번은 넘게 돌려본 듯 하네요. 둘리 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여객기를 폭파시킨 무장공비를 잡으러 간다고 고물상에서 맞아. 보물을 주어서 자동차를 만들고 야. 서울의 교통체증을 벗어나기 위해 하늘을 나는 시스템을 시전하는 에피소드와 강변도로에서 날아가. 맞아. 딱 기억난다. 도로명까지 알고 있네. 예. 둘리 에피소드 중 최강인 강변도로였나? 네. 꼴뚜기별 왕자 맞아. 꼴뚜기 왕자. 예. 왕자님들 에피소드네요. 마지막에 은행을 건물째로 들고 도망가는 둘리 일당들의 압권이었다는. 맞아. 아니 이런 썩을 놈들이 있나? 어른별 대모험에서 둘리의 여친으로 나오는 캐릭터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공실이입니다. 공실이. 공순이는 미녀 공심이, 공순이고. 그건 공심이. 공심이요? 공심이요 심. 미나. 미치겠다. 공순이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비하할 때 말이야. 난 그런 의도는 그런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빨리 사죄드려. 요건 초등학교 죄송합니다. 때 KBS 홀에서 봤었었네요. 라고 하면서 공실이 이미지를 주셨는데 네, 아유 공실이 저기 네. 분홍분홍으로 아주 귀엽네요. 그- 가릴 때 가리고 내릴 치아가 때 내고. 크네. 이가 이렇게 앞니가, 앞으로 예. 돌출된 형태예요. 돌출형 앞니. 약간 서세원 씨 앞니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옷이 비키니 위아래를 깔맞춤을 안 했다는. 네, 맞아요. 대단한 아이네요. 그곳은 지난번에 말했던 단체로 IM쌤 봤던 곳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수록곡 비누방울과 관련된 에피소드로는 점점점 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네요. 고1 때 친구들과 함께 개그맨들의 공개 코미디 쇼를 보러 갔었는데 김한석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저기 네 방울 쌍방울이라고 하면서 손을 영 좋지 않은 곳으로 가리켜서 친구들끼리 엄청나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질. 그렇죠. 고1이니까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남고생. 재밌었겠네요. 2008년에 SBS에서 새로 리메이크된 둘리를 방영했었는데 군복무 당시였음에도 틈틈이 챙겨봤었죠. 추억 돋고 좋았었네요. 맞아요. 깨동이, 나엘이, 영심이의 공통점은 목소리 연기하신 성우분이 최수민 씨로 동일하다는 바로 영화배우 차태현 씨의 어머니입니다. 네. 그 외 요리왕 요리왕 비룡. 비룡도 이분의 목소리라는 다음의 에피소드는 뭐가 될까요? 멀리서 늘 응원합니다. 라고 사교육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둘리.
할 얘기 없어요? 다 했어요? 네. 아니 뭐 완전 동시대라서 2008년 저 군대 똑같이 있었고. 예, 그럼 뭐. 이분은 비룡을 초등학교 때쯤 되게 재밌게 봤을 거예요. 네. 오. 요량 비룡. 요리양. 미미 그리고 네.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 대결을 하는데 불의 대결과 얼음의 대결이 나와요. 오. 그러니까 불로 이렇게 썩은 순간 다닥기가 되는 것과 말도 안 되지. 여기는 이렇게 4,000년의 역사의 진의 비밀을 보여주마. 그리고 여기는 얼음으로 썰어가지고 재료 맛이 최상의 예산이 네. 해가 되고 이것이 불과 얼음의 대결 이런 거. 만화책에서는 무슨 이상한 계단, 맛의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올라서야 암흑 진정한- 요리사. 요리사가 암흑인 게 말이 되냐고. 뭔 소리야. 그들은 요리로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말이 안 돼. 울소님께서 쇼시 플레이가 된다는 MD는 샤프와 빅터 거예요. 소니와 파나소닉도 있었지만 1년도 안 되어 망가졌죠. 소니보다는 샤프가 더 튼튼한 것 같아요. 라고. 샤프전자 전자사전으로 유명했던. 아, 그렇죠. 지금은 한물 갔죠. 옛날 오락기도 만졌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빅터. 네. 나 파나소닉에서 나온 그 과도기적인 물건이 있었어요. 그 어떤 뭐냐면 MP3 CDP라는. 한때 많이 썼죠? 한때 많이 썼죠. 저도 한국에서. 아이리버 거 썼었어요. 그게 네. 되게 파나소닉 거가 유명해요. 네. 그게 과도기잖아요. 과도기죠. 그래서 그게 네모난데 은색인 거 혹시 아세요? 네모난 모델. 직접 본 적은 없고, 네, 네, 그런 게 네모- 있는 건 알아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꽂았다 뺐다가 되는 그런 모델을 썼었어요. 저희 집에 하나 있잖아요. MP3 CDP. 후지기 생겼잖아. 아, 그거 아이리버 거야. MP3 CDP 진짜 써본 적 있어요? 저 진짜? 리얼타입으로 저 집에 그거 있어요. CD 한번 구워가지고 그 CD에 700메가니까 네, MP3 거기에다가, 파일 막 네. 몇백 곡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150, 어우 좋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면서 뭐 음질 따진다고 하는 애들이 막 그러니까. VBR로 된 그 음원 파일을 네. 받아서 뭐 어쩌고. 근데 내가 너는 128, 네. 나는 그- 256. 그러니까 이러면서. 난 그거- 512. 그거 소리 받아. 내가 그 CD를 사서 들었던 게 메가스터디 외국어 영역 CD랑 재수없어. 그 다음에 같이 듣던 게 다이나믹 듀오 1집이었어요. 나듀. 빅마벨. 그 중간에 택시 스키스로 드라이버. 노홍철이 나오고. 막 그런, 네. 안녕하십니까. 아따. 옵니다. 아니네 닥터 그잖아. 그게 최고야. 택시 아저씨로 나와가지고 담배값이 1,500원일 때 신부로 보낸 담배값이 2,500원이라고. 맞아. 아직도 애가 나. 집을 나가가지고. 네, 집을 맞아. 그때 그 시절이 명반입니다. 생각나서. 네, FM 69.69. 예. 네. 그 노래, 그 앨범 명반이었는데. 진짜. 은지원의 네. 친한 친구 막 이런 거. 네. 다음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신나. 예. 나 진짜 뽀로로 근데 저희 집에 왜? 제 CD 다이나믹 듀오도 있고 민씨 CD 아. 다이나믹 듀오도 있는데 미개봉 다이나믹 듀오 1집도 있어요. 세 장이 있는 거죠. 얘꺼 내꺼 미개봉판. 재테크용이야? 아니 비닐 뜯으면 이혼 당할 것 같아. CD 그러니까 테이프. 그거는 그냥 어떤 뭐 그런 거죠. 제 영혼을 기념이죠. 상징적인. 예, 상징적인. 근데 진짜 그 앨범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에이지 걸린 여자 얘기. 네. 티나. 네. 네. 어떡하긴 명곡이었죠. 어떻게 좆된 거지. 그렇죠. 완전. 네. 완전입니다. 완전. 그런 가사가 나오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교육에 대한 얘기, 학교 말고 나머지 것들. 그쵸. 뭐 서예 얘기 좀 일단 할까요? 서예 얘기. 서예학원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니요? 저 안 다녔어요? 나왔어요. 네. 네. 저 혼자 다녔네요. 네, 뭐예요? 가면은 그냥 글만 쓰는 거예요. 한문? 한문이죠, 보통. 네, 아. 가면은 우선은 그 벼루에 그 먹을 먹을 하는 것부터, 갈고. 네, 먹 가는 것부터 합니다. 그쵸. 네. 물도 넣지 않아? 연적으로. 그렇죠. 네. 그 먹물, 시판된 먹물 그런 거 안 씁니다. 아, 그냥 아예 안 써요? 그럼 진짜 안 써요. 갈아 쓰는 네, 거예요? 물로 해가지고 가는 갈아야 거예요. 돼. 네, 이게 무릎 꿇고. 네. 처음에 가는 겁니다. 그거 그 운봉 그거 짚는 법이 있어서 붓을 쥐고 팔꿈치를 띄고 90도로 해서 이렇게 그려야 돼. 안 아. 다녔다며 쟤 왜 저렇게 잘 알아? 얘 지금 하잖아요. 시판된 먹물 쓰는 사람은 그건 사파였어요. 네. 왜 그거 내가 요즘에 그거 배웠는데 왜 그거를 시판 먹물을 쓰면 안 되는지 배웠어요. 왜요? 그게 그 원래 먹을 소나무를 태워서 송진을 그 끓음을 굳힌 게 먹이에요. 근데 나무를 얼마나 태워야 그게 나오겠어요. 끓음이. 그거 저기 고등어와 함께 미세먼지 주범 아니야? 그래서 끓음이 안 나오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타이어를 태워서 그 끓음을 뭉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좋은 성분이 있어요. 고무탄 성분이 벼루의 미세한 구멍을 다 막는데요. 그럼 다음에 벼루가 먹을 제대로 갈지를 못한대요. 벼루를 망가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먹을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먹도 좋은 먹으로. 살이 좋은 빠지고. 먹여야죠. 네. 근데 뭐 나름대로 의미는 부여하는 거죠. 이게 뭐 먹을 갈면서 약간 그런. 이미 준비하는 마음을. 네, 그렇죠. 마음을 정신수양이네, 가다듬고 정신수양. 그런 거였죠. 아니 그런 모든 것을 했을 때 쇼씨의 느낌은 뭐였어요? 저는 다 생각 없었죠. 아, 그 당시에 잘했을 것 같아. 그냥 아니 근데 글을 못 쓴 건 아니었는데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사실 뭐 액자로 표구에서 걸어둘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건 아니었죠. 네. 그리고 또 악필이죠 여전히. 근데 그런 걸 잘 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하면은 학교 와서 수행평가도 잘하고 난도 잘 치고 대나무도 잘 그려. 나 부러웠어. 하던 가닥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붓을 잡은 사람과 안 잡은 사람은 차이가 크죠.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잖아요. 확연하게 티나요. 서희 학원 다닌 애들 안 다닌 애들.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 다녀가지고 리코더 뭐 이런 거랑 그래 나 비슷한 C 거잖아요. 맞았어 안 전- 다녀서. 뭐 그런 거죠. 저도 뭐 딱히 그 악기 관련해가지고 점수가 안 좋았네요. 네? 안 좋았다고요? 안 좋았다고. 안 좋았다고. 아 정말요? 플롭까지 배웠는데? 응. 신기하네. 아니, 왜냐면은 배운 거랑 원천적인 재능이 없는 거랑. 또 어머니가 분명히- 다니라고 해서 다녔을 뿐이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제 노래도 앵간히 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좀 하면 될 줄 알았겠지. 근데 저는 솔직히 피아노도 체리 30번까지 쳤는데 지금 하나도 못 쳐요. 뮤지션이 될 줄 알았는데. 나비야밖에 못 치거든요. 나비야? 근데 저 하동균 나비 아니지. 아니, 나비야? 나비야 이거 아니고. 호랑나비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회사 다니다가 우울해가지고 피아노를 사가지고 이제 그때 다시 쳤는데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했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나이가 먹으면 다 못하고 나비야를 치는 게 맞는데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냥 취미로 해도 무방할 정도다. 지금도 되게 치고 싶어 하는데 밤에 이제는- 새벽에 퇴근하니까 칠 수가 없어. 없는 거죠. 아침이나 새벽엔 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좀 그때 정말 사람들이 약간 정이 있었다고 느끼는 게 지금 막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사람 죽이고. 근데 그때는 피아노를 진짜 점심에 치든 저녁에 치든 아침에 치든 뭐라고 안 그랬거든 진짜. 그치.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였어. 그것도 있고 이제 어린이가 오늘은 잘 치네 안 그렇지. 틀리고 이렇게 둘을 그렇지. 마루에 둘을 넣어가지고 진짜 짜증나. 이제 대낮에 이제 집에 있으면은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치면 좋잖아. 근데 그런 거잖아. 그 엘리제레 위와 같은 거 치는데 띠리리리리리리리 띵 잠깐 쉬다가 띠리리리리리리 가끔 생각. 못하니까 연습하는 거 아니야. 못하니까. 근데 둘은 있는데 잘 치네 오늘은 안 틀렸네 이러면서 듣는 거야 되게 긍정적으로. 그 제가 그림 그리는 작업실이 전 피아노 학원이에요. 네. 피아노 학원이었던 곳을 이제 작업실로 개조를 한 거죠. 이제 주인 누나도 원래는 지금은 그림 그리지만 선생이었어요. 그 피아노. 그리고 그 홀이 있는데 피아노 학원에 거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가서 쳐. 네. 아유, 혹시. 그럴 정도 아니에요. 네. 녹음을 한번 거기서. 아니 위인 씨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름 되면 거기 녹음할 만하지 않아요? 할만해요. 이제? 네. 춥지만. 겨울에는 네. 좀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좀 손이 얼죠. 결혼식 피아노 정도는 지금도 칠 수 있어요. 결혼식 피아노? 네, 그러니까 결혼식 가면은 피아노 치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정도는 다 쳐요. 그래. 고수준? 해줘. 뭘 해요? 해주네. 쳐줘. 그러니까 쳐줘. 우리 이제 음악에서 체육으로 넘어가 그래. 봅시다. 네. 그 전에 미술 미술 해야지, 그래, 미술. 미술하고? 미술학원 안 다녔어요? 저 미술학원 2주 다니고 미술 예. 선생님이 얘 가망 없으니까 예. 돈 돌려드리겠다고. 돌려드리겠습니다. 환불 규정. 와, 그 정도야? 대박인가 본데? 근데 나도 되게 못 그려. 미술 미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 남의 얼굴에다 바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되게 못 그리잖아. 저 이러면서. 진짜 예술을 사카이 보여주고 씨 이러면서. 못 그렸다고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미술 대회를 나가면 상 받는 거랑은 거리가 멀고 특히 수채화 되게 힘들어했어요. 이게 색깔이 힘들죠. 섞이니까 네. 그래서 힘들어하고 지금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색깔의 구분이 명확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자기가 그리고 싶으면 생각했을 때 손으로 옮기는 사람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는 과는 아니에요. 하카린 씨는 기계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진을 보고 똑같이 그리고 이거는
하면은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라. 저는 미술학원 되게 오래 다녔었거든요. 다녔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때 뭔가 대단한 걸 배웠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미술학원을 안 다니다가 입시 때 다니게 됐어요. 입시용 미술학원을 갔는데 저는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아니었는데 가면 이 미술학원의 특성상 그림을 벽에다 붙여놔요. 붙이죠. 내 그림이 잘 못 그린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크리틱을 하죠, 그리고. 영상 없이 내 거야, 못 그린 게.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거야,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근데 사카리 씨 이름 막 엄청 크게 걸려있었죠. 근데 그렇게 못 그렸는데, 입시 성적은 또 괜찮았어. 그렇죠, 그렇죠. 역시 여러분 미드 입시 하시는 분 있으면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늘 얘기합니다. 요즘에 뭐 실기 안 보는 학교도 있다고 네. 막 들었습니다. 공부하세요. 네. 야, 그리고 뭐 체육이면 어떤 게 있지, 그러면? 이제 뭐 합기도나 검도나 뭐 이런 거 있죠. 저 검도 다녔어요. 저도 검도. 검도 저도 한 6개월 했네요. 검도 다녔는데 제가 왜 검도를 갔느냐. 검도 어떤 거? 해동검도 아니면 대한검도. 일단 그걸로 나뉩니다. 나도 대한. 무슨 차이예요? 해동하고 대한하고? 그러니까 이제 파가 다른 거 아니야? 국제 공인이 스타일이 달라요. 네, 스타일이. 근데 공인된 건 대한검도로 대회가 많고 해동검도는 거의 그게 없죠. 대회나 이런 게. 그렇게 교육시켜요. 대한검도 가면 저렇게. 서로 까는구나. 검도 가면 뭐예요? 내가 바람의 검심을 보고 나도 케이스 때문에 갔어. 이게 좀 이상하다. 가면 이제 죽도를 가서 영날검 달라 그랬어? 아니 자기 키에 맞는 죽도랑 키에 맞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 무게랑 길이랑 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쥐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발꿈치 들고 걸음걸이 걷는 거 연습을 시켜요. 근데 그게 제가 연습을 집에서 선생님이 50번 하고 오라 그러면 50번 다 하는 어린이여가지고 그 엄지손가락에서 검지손가락 연결되는 부분이 다 물집이 잡혀서 벗겨졌다가 그렇지. 굳은 살이 생길 때까지 그래야지. 연습했어요. 그리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고. 검도만 한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한 애가 진짜 열심히 연습한 애고요. 저같이 물집 한 번 안 잡힌 애는 이제 선생님이 제발 연습 좀 해오세요 하고 이제 6개월 동안 발전이 없으니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닌 검도가 하고 싶어? 약간 이런. 왜냐면 배윤정 선생님. 그때쯤 되면은 호구를 살 거냐 말 말 거냐 결정해야 돼. 진짜 궁금한 건데 진짜 검이에요, 그게? 아니 죽도예요. 죽도야?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가르쳐요. 손가락에 검지랑 엄지를 V로 해서 이렇게 딱 잡으라고 이렇게 손잡이가 들어오게 그렇게 잡고 이렇게 발을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족적은 강화. 근데 그거 네. 저 그거 하다가 그리고 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발꿈치 들고 하다가 저 파열돼가지고. 족적은 파열. 아니 이게 인대가 인대가.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도 오버로크로 딱 그쵸. 그래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맨날 앉아서 명상하라고 하고 시작하고. 근데 여자애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기. 그래서 되게 어린이들이 많고 내가 좀 나이가 많은데 처음 배우는 쪽이었어. 맞아.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습 안 하는 쪽이었는데 인대 파열됐다니까 이상하잖아요. 본래 약하대요, 발목이. 그래서 이런 거 이 발목이 당신의 몸 무게를 이길 수 없으니까 수영하라고. 하지만 수영은 싫어하고. 네. 아니, 수영은 이제 그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거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좌절했다가 이제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뭐라도 배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성인 얘기구나. 네, 이제 넘어와서 배운 거죠. 수영. 근데 태권도는 엄청 동네 꼬맹이들은 다 했어요. 너 무슨 띠야? 그러니까 체른이 몇 번이요? 같은 주에 제일 여자들의 그 피아노 너 뭐 체른이 100번 치니 30번 치니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애들의 무슨 띠야? 검은 띠를 동경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증을 받을 때가 되잖아요. 나이가 먹고 그치, 이렇게 오래 하면은 원래 나이를 안 먹으면 단을 안 주죠. 1품, 2품 뭐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어딜 가냐? 국기원에 가는 거야. 이제 거기서 겨루기하고 품새 다 뭐 어디까지 할 줄 아냐 해갖고 많이들 했지. 근데 난 아직도 그 띠가 어떤 게 하수의 띠고 어떤 게 어떤 색깔이 그 고수의 띠인지 검은 띠가 최고다. 검은 띠 이전이 빨간 띠고요. 빨간 띠 이전이 뭔가 파랑 노랑 하양이 있었던 거 같은데. 흰도
초파, 초록색도 있었고. 초록이 예. 있구나. 예. 파. 흰노 초파 빨간 검인가? 대충 그냥 감각적으로 진해지면 높은 거예요. 네. 약간, 그렇죠. 약간 밝고 명랑한 색깔일수록 아래. 아. 그런 느낌.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기도는 어떻게 배웠어요? 저는 합기도를 했는데 3년 정도 했었는데 그냥 동네 생겼어요. 일단 합기도가. 근데 생겼는데 그때 장난으로 합기도 이런 거 나도 했어.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야. 야, 정말 소름 끼치는 아재력이다. 그 그때 어린이는 아재가 아니었지. 근데 아직 아니어서 초등생에서 그런 개그를 했던 사람이 커서 아재가 돼서 그걸 아재 개그라고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친구들 맨날 합기도 말로 거기 앞에 만드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가다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건물이 사교육 건물이었어. 그러니까 지하 1층 합기도, 1층 뭐 속셈학원, 2층 피아노, 3층 미술학원, 학원 4층 뭐 빌딩이네. 네, 그런 건물주가 데였어. 생각을 잘했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에듀 빌딩 그런 거 그렇지, 많아. 에듀타운. 야,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그냥 피아노 학원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다녔죠. 그러니까 끝나고 가기 좋으니까. 근데 그걸 노렸어, 원장님들. 특이했던 게 그 띠에 그 가입된 번호를 써줬어요. 오. 첫 번째 가입자는 1번. 근데 제가 3번이었거든요. 완전 초기 시작했었어요. 창립 멤버네. 네, 창립 멤버지. 야, 그런 거에 뿌듯함을 느끼고 못 끊게 하려고. 그렇죠. 아, 그런 것도 그게 결속력. 자랑이 돼. 그렇지. 니네 뭐 100몇 번이야? 나 3번이야? 이래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막 선배님. 그래도 네. 뭘 배웠어요? 아, 그래서 합기도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권도와 유도와 검도의 교집합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발차기도 배우고 모도 배우고 구르기도 배우고 낙법도 배우고 잡기도 배우고 다 배워 그냥. 그래가지고 검도도 배웠었어요. 죽도도 있었어요. 심지어 집에. 죽도도 있었고 그리고 낙법 엄청 열심히 배웠는데 그때 근데 제가 그때 엄청 뚱뚱했거든요. 1년에 10kg씩 쪘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70kg? 막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그랬었는데 그 관장님 말에 따르면 고양이 몸이라고. 살찐 고양이. 살찐 고양이 몸이라고. 아, 왜냐면은 제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던져가지고 누가 봐도 다리가 부러질 각이었는데 이제 안 부러지고 볼쩍이 일어서 이렇게 툭툭 터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 괜찮냐고. 너 죽은 거 아니냐고. 최소 중상으로 봤는데 애가. 최소 정형외과사. 근데 이제 그런 거 몇 번 보고 나더니 아 얘는 원래 몸이 엄청 유연한 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내 몸이 엄청 유연한 몸이고 안 다치는 몸이다. 그래서 민 씨가 이 몸에 요가를 잘해요. 아. 예. 그리고 제가 유연하구나. 그때 체육장 얘기할 때도 몸 엄청 유연해서 1등하고 유연해서 뭐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구르기 뭐 이런 거 잘해요. 그럼 지금 서가지고. 예, 바닥 다요. 바닥 다 해봐. 예. 아니 라디오에서 이걸 별걸 다 하네. 해봐. 오. 쇼시 돼요? 쇼시 안 될 나 것 해볼까? 같은데. 같아서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예,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이거 구부리면 안 돼. 무릎 구부리면 안 돼. 역시. 역시 뻣뻣해. 이 정도면 잘 되는 거야. 되는 거 아니, 무릎 굽힌 것 같은데. 안 굽혔어. 마이크 앞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지금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승체로 이렇게 손 대는 거. 그렇죠. 바닥에. 약간 휴지 같은 거 해가지고 이빨 깎게 물면 더 잘 돼요. 맞아요. 네. 스펀지 같은 정보. 아, 그리고 도리비야. 그리고 말할 때, 이게 달릴 때 좋아하는 거를 외치면서 마라톤을 하면 덜 힘들대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짜장면! 탕수육 하면서 뛰고 김마담. 라조기. 나 그래서 훈련소 때 야간 행군 하는데 탱크보이 보석바 아, 탱크보이가 좋다. 탱크보이 좋아요. 탱크보이가 되게 군에서 듣기에도 이렇게 군에서 듣기에도 뭐 바람직한 군인의 자세.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던 거구나. 그거를 진짜 한- 먹고 싶어서 했던 그 거구나. 마라톤 그거 10km 단축 그런 거 할 때 그 비법이라 그러면서 마라톤 회원들이 가르쳐 준대요. 하여튼 뭐 합기도는 그냥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짬뽕이었고 3년 다녀서 2단까지 따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갔어요 집이. 전 대부분 이사를 갈 때마다 학원이 다 끊어지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이런 그렇게 됐었어요. 나 중학교 1학년 때는 성적이 300명 중에 한 180등 막 이랬거든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가서 유급위기였거든요. 근데 진짜 천식 발작이 너무 심해갖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때 너무 심해서.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못 갈 것 같은 거야.
위협. 네, 웃을 일이 심각한 아닙니다. 상황이 온 거지.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고 멀리 고등학교를 간다는 게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짜증나지. 그래서 그때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수학은 제가 지금도 못 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문제를 다 외워버려요. 아이고야. 이 문제의 답은 이거고 이거 그러니까 공식을 다 외워서 뭔지 모르겠으면 다 대입만 해서.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풀면은 최선이 80점대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못 맞추거든. 그렇지. 그래도 8, 90점대를 유지하면은 고등학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뭐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제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땡땡 학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원 이름을 말하면 너무 이렇게 지역색이 드러나가지고 네. 안 돼서 하여튼 그 땡땡 학원이 그냥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예. 뭉뚱그려 서울학원으로 하자. 네, 그래. 아, 서울학원이, 서울학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동창내 이제 집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중고를 다 다닌 애들이 거기를 이제, 무조건 초등학교 때는 다니는. 무조건 거의 다녔어요. 저도 거길 다녔고. 강 학원 거친 애가 없다. 동문회 하겠는데? 그러니까 학원이 원래는 이렇게 쬐끄맣게 시작했다가, 잘 돼서. 잘 돼가지고, 큰 건물로 음. 이사를 가고, 또 더 큰 건물로 이사를 갔고, 그 더 큰 건물은 또 위에 독서실까지 놓으면서 토탈로 공부할 수 있게 하다가 어느 순간 끝났어요. 망했다고 해야 되나? 대형 학원, 체인 학원 그 습격이 있었지. 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의 아마, 습격, 예. 프랜차이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쭉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동네는 프랜차이즈의 습격보다는 뭐가 왔냐면은 단과 학원의 습격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종합반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딘가 그 중앙 무대에서 되게 그거 대치동 1타 강사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이제 종합반 선생님을 이름이 날리셨던 분이 이제 이쪽 전 동쪽에 살았으니까 동쪽이 약간 좀 세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맛집도 맛집 따라 움직이지. 그쵸. 사람들이 그 맛집 구석에 있다고 안 가고 그러진 않잖아. 다 찾아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선생님 이제 찾아오는 경지에 이른 선생님들이 우리 동네 몇 개를 냈어요. 맞아. 과학이랑 그다음에 국어, 그러니까 과탐이랑 언어 그리고 수리. 요 세 개를 제가 이제 종합반을 과감히 이제 끊고 근 6년간 다녔던 거길 끊고 이제 거길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게 가르치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고 그걸 이제 메인으로 다니고 여름방학 때 이제 특강을 다녀요. 메가스터디 사탐, 손준 사탐.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시킨 거죠. 손사탐을 실강에 들은. 그렇죠. 손사탕을 이제 가서 듣는 사람이었죠. 저는. 대박이다. 처음 봐. 아니 왜냐면 손준강에 직접 들은 사람 처음 봐. 왜냐면 손준 그때는 그 직강을 할 때예요. 그쵸, 직강을 할 때니까. 직강을 할 때인데 직강을 그때도 인기가 있어서 엄청 잘 가르쳤는데. 수강 신청이 박 터졌을 그때 거야. 수강 신청을 이제 엄마들이 가서 그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손사탐이 우리 동네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거길 가야 되는데 그 극성 엄마들이 개를 만들어가지고 3명, 4명 해가지고 이게 애들이 운전하는 사람 빼고 4명까지 탈 수 있잖아. 아하. 그러니까 이 4명이 한 그룹이 돼서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한 번씩 돌려가면서 애들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손사탐 때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잠이 많잖아요. 잠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졸다가 두 번째 날인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연두색, 그러니까 카키색 브이넥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거기에 지금 300명 앉아 있었거든요, 진짜. 네. 뻥안 치고. 사람 개 많은데. 개 많고, 거기서 끝에서 두 번째 자리였는데, 내가 자는 거는 이렇게 감고, 눈만 감는 거야. 그냥 정면을 주시하는데 눈만 감는데 손사탐이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다가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어. 근데 난 분명히 찰나에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꽤 오래 잤나 봐. 보통 그렇죠. 그래서 나는 찰나에 눈을 딱 감았는데 갑자기, 저기 뒤에서 두 번째, 부인에 자고 있어 일어나 이러는 거야. 손사탐이. 진짜 무섭겠다. 그 선생님 무서워. 진짜 무섭던데. 왜냐면 쌍욕을 하거든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냥 욕 레벨이 아니라 뭐 인격 모독 수준으로. 막 너희는 막 이러면서 막 니들 부모가 영광이다 그런 분한테. 그랬나? 부인액. 근데 내가 이제 부인액이라고 들었을 때부터 거기에 너 눈 감고 있어가 이제 나 머릿속에 하면서 이제 눈을 떴어 내가. 그래서 왜 자고 있어? 막 일어나 이랬어. 그래서 제가
앉았는데요? 이랬어. 안 일어나고. 앉았는데요? 이랬더니 뭘 앉아? 내 눈 감고 있는 거 다 봤는데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뜬 겁니다 라고 했어.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지지가 대단하다. 천천히 감았을 때 오래 감았을 때 보신 것 같습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아 너는 뭐가 될 놈이다 하고서는 수업을 진행했었죠. 근데 그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면 그러고 나 알바를 시작했죠.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어쨌든 고등학교를 갔는데 나 우리 고등학교는 사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야자를 11시까지 시켜. 아, 안 되죠, 그럼. 야자를 11시까지 시키고 그 와중에 주말마다 학원을 가는 애들이 있어요. 노원까지 가. 노원? 노원, 은행사거리 이쪽이 학원. 경기 북부는 노원으로 갔어요. 제일 가까워 거기가. 거기가 학원이 그래도 메인 스트림이라 거기 가는 거야. 네. 거기 가야 그 유명 강사 직강에 들으니까. 근데 가는데 한 1시간 20분 걸린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근데 저는 야, 그 시간 동안 3시간 자고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체력을 낭비하는 거라고 그런 건. 난 가지 않겠다. 그리고 저희 때는 이렇게 인강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인터넷 강의 들었고 그때 제가 손주를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인터넷 강의용으로 수업을 따로 한 게 아니라 직강을 녹화한 그렇죠. 그 거예요. 자리에서 네, 녹화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신석기 다음에 뭐야 뭐 근데 대답을 웅얼거니까 뭐냐고 대답을 하라고 했더니 자신이 없으니까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했더니 할 거면 하고 대답을 안 할 거면 하지. 너 뭐 이런 년 저런 년 뭐 욕하면서 맞아. 너 때문에 여기 몇백 명이 그 다 기다리고 앉았잖아. 시간을 2분을 잊어버리면 300명이 2분이면 시간 몇 분을 까먹은 줄 알아? 뭐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너 마음에 안 들면 학원은 학교가 아니야 환불해서 나가 뭐 이러면서. 그 여학생이 린 씨 아니었어요? 아니지. 나는 대답을 했다니까 바로. 맨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이렇게 뭐가 됐건 그냥 대답을 하면 괜찮아. 근데 우물쭈물하고 막 이런 걸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내가 잔 거를 지적하면서 나머지 잤던 애들한테 다 뭐라고 한 거야. 불 같은 사람이 불 같은 사람. 나를 하나 찝어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아니요 이거 군대식이네 완전히. 이걸 못 참는 사람인 거지. 나같이 이제 나 아니다 앉았다. 그거 왔다 갔다 몇 번 했잖아. 그러면서 애들이 다 깬 거야 이제. 유튜브에 손준 인생 이렇게 치면요. 뭐 고1인가 되는 애들한테 니네가 앞으로 수능까지 가야 하는 길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는 1시간짜리 영상이 있는데 진짜 그 보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 오르비라고 이제 유명한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모임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막 거기는 친구들이 이제 보기에는 뭐라 그래야 돼? 좀 약간 버프되는? 그치. 그러니까 왜 니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사회는 어떤 사회고 뭐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하면 이 사회에서 니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약간 무섭지만은 이 사람을 따르면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어떤 약간 홀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그거 동영상 봤는데 결국은 핵심은 그거야. 그냥 지금 너희들은 공부 말고는 할 게 없고 이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개고생하니까 지금은 그냥 닥치고 공부를 해라. 약간 그렇죠. 이런 거야. 약을 되게 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잘 파는 거지. 약을 진짜 잘 팔아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는 되는데 네, 맞아요. 이거 그냥 여기 학생분들도 많이 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어영부영 하다가 갑자기 맘먹고 공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적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짓을 했냐면 A4로 표를 뽑아요. 쭉. 그래서 시간별로 내가 순수하게 공부를 몇 분을 해봤나 재보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어영부영 수업 듣는데 앉아 있었다고 공부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수업을 들은 것만. 시간에 자기 머리로 들어간 거, 내가 자습한 거, 쉬는 시간에 단어 외운 거 10분 외웠으면 10분 쓰고 해서 집에 가서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공부를 진짜 몇 시간 했나. 그랬는데 진짜 풀로 하면 14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엄청 많이 한다. 밥 먹고 있다는 시간 빼고. 아니 밥 먹을 때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아빠 차 삼각김밥 같은 거 먹으면. 아빠 차 타고 가잖아. 그러면 그 아빠 차 타고 학교 가는 데한 15분 20분 걸리면 영어 듣기 평가 한 세트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거 돌리고 올 때 돌리고 가서 문제 풀고 이런 거 하면 제가 10시간을 넘게 공부를 하면 스스로한테 상을 줬어요. 그래. 웹서핑 1시간. 잡지식도 넣어야 되잖아. 너무 재밌는 너의 원천이잖아. 왜냐면 콧말이 같아. 콧말이가
너무 재밌는 거야. 포상으로. 부대마다 그 PC방 있잖아. 네, 싸지방. 근데 그걸로 뭐 했냐? 1시간 이용권. 그걸로 뭘 했냐면 신해철 싸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1시간에 막 너무 재밌는 거야. 웹툰 보고 막 그러면서 놀았다. 대박이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닦아세우는 게 중요하지 사교육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은 커서 고생한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요, 공부했는데도 고생하잖아. 공부를 하나 안 하나 고생은 하는데 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덜 하는 건지 더 많이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쵸. 기준점이 없으니까. 두 개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네. 나는 저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민 씨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뭔지 어렸을 때 찾아서 게임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중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되고 싶은 게 없더래요. 되고 싶은 게 없고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데 내가 갑자기 의대가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법대가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공부를 못하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을 때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은 어쨌거나 선택권이 많이 주어진다. 네. 근데 넓어진다. 약간 저는 그 뭐냐면은 제가 국영수 사회과학으로 넣고 봤을 때 저는 그냥 우리 때는 왜 언수회 네, 언수회. 그다음에 언수사회, 뭐 언수사회, 언수과회, 언수과회, 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과를 뺐어요, 우선. 난 과는 안 되는 애야. 나도 수리를 뺐어. 그래서 언수사회 하는 그것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맞아요. 난 그런 학교를 가겠다, 그냥,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 과학 지식에 대해서 거의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고, 사회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제가 어떠한 텍스트를 볼 때, 혹은 어떠한 뭐 영화를 볼 때, 진짜 역사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역사 공부 열심히 하니까, 진짜 사극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은, 재밌지. 영린 이런 거 볼 때, 그래. 조선 마술사 보면서 이건 개판이다. 그래. 물랑물랑이. 아니, 그러니까는, 물랑루. 그런 거에 대해서 개판이다 아니다 정도의 거를 그치. 공익임설달 보면서. 그래 공익임선달 보면서 그래요. 솔직히 대동강 이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수리가 16점이에요. 수능에서. 100점 만점에 16점 맞았어. 왜냐면 나는 근데 억울하지 않아. 수리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간이 남아서 뒤에 그려가면서 했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열 같은 거 다 쓰면서 푸는 거. 그렇지. 시간 때우기로 푸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도 귀향까지 1년 갔다 오고 한 건데 그냥 저는 사실은 문과인데 전 수학 1등급 나왔거든요. 우왕. 근데 문과인데 외국어 5등급 나왔어요. 문과인데. 그럼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는데 수학을 워낙 애들이 그러면은 못하니까 그럼 좀 장점 높게 있죠. 쳐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간 거야 그냥. 교차 지원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해놓으면 뭐든 했는데 안 된 것 뿐이야. 저도 영어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했는데 안 돼, 나는 영어가. 저는 영어 듣기 안 하고 그냥 섹스앤더시티 열심히 6번 봤고요. 그래, 나도 그냥 말하고 듣는 건 되지 읽는 게 안 된다고 나는. 영어도 읽어도 난 읽고 막 쓰고 이런 게 안 되는 인간이야. 한국어도 힘들어. 한국어도 쓰는 게 힘들다고 말만 이렇게 잘하지. 아 맞다. 오빠는 그러면은 해왔던 사교육 중에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 그 중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 중에 도움이 된다.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서예를 해서 미술학원을 다녀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그러니까는 된다. 돈 내고 어딘가에 가서 교육받았던 거는 하나도 도움된 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물론 은연중에 되는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다만 저는 내 스스로 내가 뭐 그 만화책 필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대. 민홍지 내고 막 그리고 그런 거 했던 거, 네. 그런 것들이 난 더 도움이 됐지. 그치. 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30살 이전에 했던 거와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저는 수학을 또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물론 과는 언론 영상을 갔지만 지금은 금융계 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그런 산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했던 좋죠. 가락이 있으니까 이해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고객들이 와서 물어봐요.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금리가 1.5다.
근데 내가 받는 거의 실질 금리는 뭐냐? 왜냐면 15.4% 세금 떼거든요, 그쵸. 이자에. 그럼 그거를 X로 방정식으로 놓고 풀면 돼요, 그냥. 그쵸? 네. 근데 그거가 개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개념이 잡히고 그걸 하는 거랑 그냥 문제가 익숙해지네. 나오면은 이 식으로 써야 되겠다 그쵸. 이거랑은 다른 거거든. 이 실전 문제가 나올 때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대입해서 실전 수학. 실전 수학이 뭐냐면 제가요 제빵을 하는데 스콘을 해요. 근데 레시피가 생크림 400ml에 밀가루 400ml 농도 문제냐? 가잖아요. 농도 비슷한 게 뭐냐면 근데 그 양을 똑같이 안 만들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율로 맞춰야 되거든. 그렇지. 생크림을 400ml 있으면 100ml를 뭐 했어? 쓸 데가 없잖아. 쓸데가 없으니까. 남은 거. 생크림을 500ml로 하고 밀가루를 그래, 500ml로 치환해가지고 하고 푼다. 하면 그래. 설탕도 그 비율대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비례식을 세워서 몇 그렇지. 그램인지 계산을 해야 돼. 그렇지. 레시피를. 그렇지. 그러면 이게 머리가 뱅글뱅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면 비례식을 탁탁탁 나오지. 근데 나는 여기서 400에서 500이 됐으니까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한참 그걸 길어. 느리게라도 풀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그게 안 돼 버린다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 열심히 안 하면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풀어야겠다는 개념조차 없어. 저도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수학으로서 뭐 덧셈 뺄셈 하면 잘 안 돼도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잘 됐어. 그렇지. 네. 300원짜리 3개를 샀는데 1000원짜리를 냈다. 그럼 거스름돈이 얼마냐? 그러면 100원. 바로 나와. 근데 이게 똑같은 걸 수식을 숫자로 하면 안 나오는 그걸 거야. 잘 계산해야지 저 아줌마가 맞게 주는지 안 주는지를 오빠가. 그렇지. 엄마한테 안 혼나거든. 그렇지. 그리고 아, 지금도 친구들이랑 술집을 가면은 안주 가격 내가 다 외워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계산할 때 야 얼마 나왔다. 총무네, 총무야. 어. 충분해. 그러면 친구가 계산하고 오 진짜 이만큼 96,000원 나왔어. 어떻게 알았어? 이러고 계산했다고. 네, 그런 거죠. 쇼총무.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얘기가 나오게 된 거에는 지금 쇼 씨의 기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가 너의 일상생활에 지금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네.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뭐 앞으로 사는데 쉽다. 그게 진짜 맞는 거 같느냐? 저는 예스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도 공문 수학은 도움 된 것 같네요. 이런 의미로는 예스예요. 네. 근데 저도 역덕이어가지고, 선생님이 매력적이면 그 광목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때 저희 정치 선생님이 약간 왼쪽에 계신 정치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turn left! 왜냐면 그 선생님이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거 때 막 동영상 보여주시고 막 촛불 들고 나가시고 그랬나 보다. 그분이 그런 전철을 탔는데 조선일보가 있으면 그거를 들고 내린대요. 못 보게 사람들. 더 전파 못 되게. 어떤 순진한 사람이 보고 대박이다, 진짜. 어떤 순진한 사람이 아, 근데 그 순수함이 멋있다. 길 가다 가판대에 조중동이 남아있으면 사. 그게 아니라 전철에 누가 조선일보를 두고 버리면 그거를 빨리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는 거야. 누가 보고 나쁜 그걸 할까봐. 야, 내가 참 스승이네. 배우신 분. 그래서 그 선생님의 정치 성향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때 저 수능에서 한 문제 틀렸거든요, 정치. 그 선생님이 너무 좋고 선생님 성향이 좋으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그래서 오늘날에 나를 약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좀 다니긴 다녔는데 저는 이제 되게 시대에서 뒤떨어졌어요. 왜냐면 일단 엄마들이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 가정 환경이 완전 무너졌던 그때라서 대충 공부를 좀 할 시기였는데 저는 근데 그때 도서부를 해서 해가지고 철학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래요. 뭐 정치 이런 걸 배운 건 아니고 철학이나 뭐 그러니까 과학을 좋아하니까 원래 철학적으로 이걸 왜 만든 건가 뭐 이런 수학 거 귀신 과학 콘서트 인간의 논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보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글 많이 쓰고 왜냐면 힙합 좋아하니까 글 쓰고. 요즘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엄마들을 휩쓸리게 해서 뭐 논술을 해야 대학을 간다 막 희한한 거가 막 유행을 했어요. 심지어 저희 어렸을 때 주산 학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해야지 머리가 총명해진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10까지 하면 55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그거 주판을 놓고 1전에 2전 이후, 2전에 3전 이후, 3전에 4전 이후 해서 55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주판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네, 타고도 안 다녀야 돼. 그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논술이 유행했지만, 논술을 입시 때 보는 학교는 문과에서도 몇 개 안 되는 학교고,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푸는 거더라고요, 논술이. 그런 건데, 정작, 뭐냐면, 수능이라는 허들을 건너야 논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엄마들이 논술만 시키는 거야. 국영수는 안 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팟캐스트를 듣는 혹시 그 중고등학생 있다면. 청취자들이 있다면은 뭐 진짜 저의 경우는 도움이 됐습니다인 거지 100% 진짜 도움이 됩니다 안 됩니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한 가지의 그 중요한 점이 있다면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해놓으면 그게 어디서든 다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핍박을 받아도 음. 좋아하는 거는 그냥 숨어서 몰래 꾸준히 좋아하면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찾으시면 그걸 하면 되고 못 찾겠으면 일단 공부를 하면서 찾으세요. 아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지 좋아하는 말고. 게 나는 그림을 그릴 거야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되게 애매몽실하게 나오면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게 나는 그냥 구운몽 이런 거 읽는 게 재밌어. 그러면은 그런 애들을 다 그냥 비슷한 애들 많잖아. 그런 애들 읽어놓으면 고3 때 언어 영역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다 읽은 내용이어가지고 문제만 봐도 답이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다 써먹을 때 초등학교 때 막 다 읽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몽자류 소설이라고. 몽자류,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다 그냥 좋아하는 거 뒤에서 그냥 해놓으면은 도움이 되더라고. 그리고 민 씨한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그런 거 학교에서 학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살림이 공공할 때 퀴즈쇼를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1대 100 이런 거. 그래. 남편이 실직하면 내가 1대 100에 나가야지. 퇴직금을 들고. 제 친구도 우리말 겨루기인가 나와가지고 세탁기를 받았다고. 그거 진짜 어려요, 우리 네. 진짜 어려운 거야. 네. 능력자네. 세탁기 진짜. 받았대요. 헬스캐지다, 헬스카다, 뭐 이런 거. 그래. 그거 아니 개 어렵다. 한국인인데 나는 모르겠다고. 개 어렵다. 한국인인데. 그러니까 나는 금세 기침이 멎었다 할 때 금세가 어이냐, 아이냐. 아이 아니야? 어이예요. 어이예요. 진짜 어렵다. 왜냐면 금시에. 응. 지금의 금시에. 무식인지. 아니 그러니까 무식이 아니라 그냥 엄청 어려워. 엄청 어려워 그냥 그거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저 솔직하게 영재부터 시작해서 막 되게 제도권의 교육을 엄청 잘 받고 막 중학교 때도 반에서 뭐 그래. 선등하고 막 계속 그다음 고등학교 때 반 꼴찌로 대학교 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반에서 이렇게 애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직업이 있고 뭐 이렇게 나름 어떤 수준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그레이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솔직히 그 그레이드에서는 낮진 않고 꽤 높은 편으로 살고 있는데 정대만이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린님이 말한 거랑 똑같아요. 결국에 빨리 뭘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그러니까 그 대리 체험을 통해서 먼저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 빨리 알 수 있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키자니아 이런 거 가잖아요. 아니야, 나 수요일에 그 영재발굴단 얘기를 잠시 하자면 애가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해서 학원을 10몇 개를 다니는 거예요. 아유, 그건 진짜. 근데 그 정신과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애가 뭘 좋아하는지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해 여러 제안을 주는 거? 그거보다는 애가 혼자 심심해봐야 그거 재밌었지? 그걸 내가 집에서 해볼까? 이럴 시간을 줘야 흥미를 찾을 수 있다고. 애한테 심심할 시간을 줘야 돼.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 처음에 콘사이즈 사전은 왜 사는지 얘기해 드렸잖아요. MTG 하려고 샀다니까요. 카드 게임이 하고 싶은데 카드 게임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영어라서 이게 너무 궁금한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영어 사전을 사면 된다. 그래서 영어 사전 사주시고. 근데 진짜 심심할 시간을 줬는데 공부하는 애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인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알려줄 수는 있는데 그 알려준 걸 갖고 자기가 집에 와서 자기 시간에 자기가 한 번 더 그거를 보면서 그래야 자기 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배움의 완성이지 누군가에게 듣는 거 혹은 누군가가 뭐 알려주는 거를 그건 그냥 듣고 온 거예요. 듣고 온 거를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아니면 이게 좀 여기 이 부분에서 난 이 부분이 관심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뭐를 책을 더 찾아볼까? 이게 저는 그냥 배움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오늘 이렇게 교훈적으로 끝이 나네요. 그러니까. 사교육과 소년소녀 너무 제목이 자극적이어가지고. 내가 청소년이었으면 뒷부분은 안 들었어.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알아 이러면서. 나 진짜 꼰대가 돼가고 있나봐. 아, 우리 기성세대야. 그러니까. 갑시다. 좋아하는 거 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멋대로 하세요라고. 내 멋대로 그게 해라. 짱이야. 네. 네. 여튼 사교육과 소년소녀 2부작에 걸쳐 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사교육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은 팟빵 리뷰 올려주시고요. 또 뭐 나와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은 꼭 팟빵으로 통해서 저 나가고 싶어요 이런 식의 연락을 취하면 제가 나갈 수 있는 스케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20소서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